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아침 7시 27분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잔잔한 여파와 FOMC 회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FOMC 회의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을 한 게 없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여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막 살아나면서요, 주식은 2거래일 연속으로 FOMC 회의가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했으니까 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강달러 고금리에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채권도 사고 달러도 좀 매도, 네, 달러도 좀 팔고 이제 유로화 좀 사자, 이런 움직임이 어제 좀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그 고금리 강달러를 아직까지 극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냥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되돌림 약간과 또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여전히 완화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강달러와 고금리가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강달러 고금리 이 흐름 자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2연속 금리 인하, 빅컷 이후 25bp로 감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구나. 근데 이거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거죠. 25bp 인하 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요. 사실 어젯밤은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FOMC 회의 내용과 관련된 뉴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요 하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호조라고 하지만 채권 금리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고금리 강달러를 무시하고 주식시장, 강달러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금리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 지금 금리 부분은 계속해서 안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채권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금리가 안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을 아직 매수할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나중에는 주식시장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 영상에도 살짝 말씀드렸나, 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갱신이 됐고 잘 올라가는데 저걸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거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어, 지난 7월 달에 나온 게 뭐죠? AI 고평가 논란. 이거 여전히 좀 해소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성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부담입니다. AI 고평가 논란, 또 그리고 AI 고평가 논란의 약간 좀 다른 버전, AI 지출 과다 논란. 이번에 막 나온 거죠.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의 고평가 논란. 주식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죠. 퍼가 주식시장 평가의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긴 하죠. S&P 기준으로 22배를 넘어서서 이제 훌쩍 그 이상으로 가고 있을 텐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또 그리고 주식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비교해 가면서 비싸냐 싸냐를 논의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높은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요. 그죠? 지금도 고금리가 있단 말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채권 사면 되지 왜 주식을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도 지금 주식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주식이 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는 아차 이거 너무 비싸구나라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몇 개월 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고금리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금리가 계속해서, 그 고금리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상승하는 업종에서 살짝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게 트럼프 당선되면서 확인을 했던 게 어제 밤에 확인했던 게 부동산이 안 좋다, 뭐 건설이 안 좋다, 뭐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가 뭐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약간 야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럼 뭐냐, 아 빅테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이 또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 고금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빅테크는요.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이익이 잘 나고 있고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고 자기네 회사의 신용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채권 발행을 해서 이미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벌벌 떨고 있지는 않다. 지금은 기대감. 한편으로도 어젯밤 FOMC 회의 했잖아요. FOMC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위기의 신호나 뭐 어떤 경고의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해요. 경제 성장 기대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이 지금 시장 자체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몇 달, 뭐 올겨울은 따뜻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뭐 특정 시점이 돼서는 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높은 변동성,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결코 작지가 않죠. 출렁합니다. 이게 어쨌든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없으니까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르겠죠.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르는 것도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상이 되는 게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으니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누적이 됐겠어요.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 이거 역발상을 슬슬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당분간은 제 생각엔 좀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올라간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발목을 잡힐 일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금액이 작은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작은 어떤 이런 작은 뭐 이런 뭐 단기적인 상승 이런 거에도 올라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큰 돈 굴리시는 분들은 이제 발을 빼고 있는 모습도 있죠.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워낙 돈이 많은 분들은 내가 사면 시장이 올라가고 내가 팔면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그 뭐야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너무 덩치가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벌써 이제 이런 걸 의식을 해서 돈을 벌써 슬슬 현금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죠. 뭐 BOFA를 판다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 뭐 이런 걸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애플 같은 걸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금 비중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예.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이야기가 좀 샜네요. 그 오늘 저기 FOMC 회의 내용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FOMC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겁니다.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 금리 25bp 이나 만장일치 결정에다가 성명서 변화도 최소라고 합니다. 출처는 여기 하나채권 김상훈 애널리스트 텔레그램입니다. 11월 성명서 별로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하신 25bp를 인하했고요. 뭐 노동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이 둔화가 아니고 정상화라고요. 정상화.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 뭐 이 정도. 안 좋다가 아니고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매파적으로 변경.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소 여기서 참 변화가 있는 게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지고 있긴 있는데 자신은 없다.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아마 그렇겠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이러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무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은 문구를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과 물가 양대 책무 목표 달성의 위험이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시장에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골디락스다.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뭐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트럼프가 사퇴 압력 가하면은 집에 갈 거냐? 집에 안 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뭐 어쨌든 뭐 재미있는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금리나 속도가 혹시나 좀 느려지는지에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나, 이제 그게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예.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나 속도가 좀 둔화되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죠? 더 큰 자신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문구가 없어지면서 분명히 금리나 속도는 둔화될 텐데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약간 맥 빠지는 거죠. 아, 우린 저걸 기다렸는데 야, 저거를 안 줬네. 그러면은 뭐 그냥 파월 의장 좋은 얘기만 했네.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했네. 그러면 그냥 주식 오르고 그냥 원래 가던 길대로 가자. 채권 싸니까 일단 뭐 채권 사보고 어쨌든 계속 시장은 완화적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긴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화의 속도가 둔화된 거지 이게 긴축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머릿속에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은 그냥 무난하게 이걸 넘겼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뭐 완화적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막 상승 마감했고요.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러셀 지수는 그 전날 5% 올랐었죠. 5.8% 상승했었는데 러셀 지수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마이너스 0.1%. 매우 강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조정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은 나스닥이 좀 서운했는지 러셀 지수 오르는 거 보고 배가 아팠는지 나스닥이 또 어젯밤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입니다. 신고가 본격적으로 썼죠.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도요. 그리고 S&P도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뭐 저항이 있고 뭘 해야 뭐 분석을 하지. 이거 뭐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랐던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약간의 되돌림 같은 게 나타나면서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약간 더 늘어나긴 했고 러셀 지수가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매우 강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러셀 지수가 좀 쉬어가고 또 고금리 부담이 좀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IT 빅테크에만 새 초록색, 진한 초록색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색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전날 그 하락했던 부동산은 살짝 반등하고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고금리 부담이 있어갖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쎄요 계속 좋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부담은 좀 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내용 특별히 뭐 할 게 없다고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어젯밤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유럽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이 자리가 붕괴돼야 이제 어딘가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뭐 유럽과 한국과 뭐 중국이 안 좋을 거야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뭐 유럽 증시라든가 한국, 중국이 하락 마감했었지만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그죠? 네. 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서 독일 증시가 빠지면 이게 N자로 추세적으로 많이 빠져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당장 추세적으로 많이 빠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죠?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인데 그래도 같은 주식 시장인데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했다. 그냥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아래쪽으로 뭐 살짝 전환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변동성 지수들도 뭐 매우 안정되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도 뭐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나 사실 뭐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좀 위기의 순간이었긴 합니다. 이번이요. 이 진한 주황색 선이 어쨌든 어떤 중요한 장기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넘어가냐 마냐 이번에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는데 확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는 게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버블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버블로 간다.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저기 FOMO, Fear of Missing Opportunity. 그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돈을 못 벌 수가 있어라는 그런 우려. 사실 우려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라면은 S&P 지수고 나스닥 지수고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침 여기 차트를 제가 켜놨고 여기 줄을 몇 개 그어놨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그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점을 잡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 보시면 됩니다. 추세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쪽 상단선이 지금 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선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 선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선에 닿는 순간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는 제가 선을 안 그어놨는데 어쨌든 나스닥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들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저점과 저점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을 거든요. 예, 그런 선까지는 보통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좀 일단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신고가 랠리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버블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식과 채권의 동행이 이 정도면 일단 깨진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채권도 채권이 아직까지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비록 어젯밤에 많이 오르긴 했죠. 채권이 10년물 선물이 0.6%, 30년물 선물이 0.8% 올랐으면 적게 오른 건 아닌데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정도 올라봐야 저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어떤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어떤 그 기미는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미가 보이냐면은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같으면 진짜 매도세가 강하면 진한 오렌지색 선 보이시죠? 진한 오렌지색 선에 근처에도 못 오고 쭉쭉쭉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자꾸 이 주황색 선을 건드립니다. 자꾸 건드려요.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인데 계속 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채권도 이 매도세가 좀 약하긴 하구나. 그만큼 반발 매수도 강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약간 코스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 분명히 지금 이제 위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하긴 뭐한데 하락도 매우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기 싫은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채권이 더 약해요. 코스피는 좀 강하고요. 코스피는 이거보단 강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다소 좀 뭐가 애매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상승으로 이제 전환될 법도 한데라는 생각이 좀 나오긴 해. 그런 말이 좀 나오는 때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다 싶은 그런 이제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이제 잘 나타나진 않으니까 이 상승의 탄력이나 네, 어떤 뭐 상승의 탄력을 기대하거나 막 급격한 상승 전환을 기대하거나 아직 그건 못 하는데 어쨌든 하락은 매우 둔화가 돼 있어서 어쩌면 뭐 저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코스피나 뭐 삼성전자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거다 싶은 그런 신호가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대응이 좀 애매하죠. 네, 어쨌든 애매하면 제 생각엔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하면은 좀 더 확실한 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애매할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어떤 매수 쪽으로 위쪽으로 채권도 좋게 보고 코스피도 좋게 보고 좋게 보고 싶은데 상승의 힘이 좀 미약하다. 어쩔 수 없죠. 그럼 그죠? 그러면 조금 올라갈 때 조금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약간 이렇게 매매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적은 현금을 갖고 뭐 일부의 현금을 갖고 약간 추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훅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계속 홀딩.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거나 이거다 싶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외환 시장은 일단 어젯밤 되돌림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되돌림이고 아직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환 시장은 제가 요즘 잘 모르겠어요. 구리 값은 또 의외네요. 구리 값이 음봉을 거의 다 극복하고 다시 중요한 저항을 다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구리 값이 완전 하락 전환 뭐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그냥 변동성만 커졌지 아직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일단 빠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글쎄요, 뭐 중국 부양책이 참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구리 가격이 지난번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선거날에 아래쪽으로 훅 내다 꽂아서 이 정도면 강한 매도세 등장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전환이다 봤는데 다시 되돌렸죠. 이러면 또 꽝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위험 자산들 뭐 주식도 버블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원자재들도 좀 좋지 또 일단 원자재들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원자재들이 좀 주춤해서 그렇지. 하여튼 어젯밤에 저기 국제유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국제유가는 상승으로 전환을 이미 시켰었고 상승으로 이미 전환을 예전에 시켰고 그냥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입니다.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다 큽니다.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서 그렇지 분명히 일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채권 외환 시장은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주식 쪽은 일단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금값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약합니다. 금값은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는 이 대선이라든가 이런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이제 뭐 코스닥 잠시 현물지수 차트를 좀 볼 건데 물론 현물이나 선물이나 똑같은데 제가 선물지수의 차트에 선을 많이 그어놔가지고 좀 더러워 보여서 그냥 이제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이 삐끗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훅 아래쪽으로 진짜 대폭락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코스피 1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어제까지 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 풋옵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일만 해도 우리 대선 날만 해도 장중에 한번 훅 폭락을 하면서 풋옵션들이 이제 우리 좀 움직여 볼까? 우리 저기 아래쪽에 코스피 10% 20% 빠질 수 있는데 이쪽까지 한번 목표치를 열어볼까 이러면서 풋옵션들이 막 몸을 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거를 이제 좀 죽였어요. 어제 풋옵션을 좀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물론 여전히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한국 지수들은요. 절벽 끝에 서 있지만은 어제 일단은 풋옵션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일단 추가로 여기서 더 빠질 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일단은 보긴 봤거든요. 살짝. 물론 또 되돌려질 수도 있죠. 아무튼 참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상승 출발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장중에 계속 상승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게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오늘 좀 주의하시라. 어쨌든 뭐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너무 좋게 봐서는 안 된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계속해서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한두 발자국 뒤에서 놀고 있었어요. 절벽이 바로 뒤에 한두 발자국 뒤에서 놀고 있었는데 일단 풋옵션을 좀 죽였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잘하면 여기서 살아난다면 그래도 조금 탄력적인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얘한테 지금 엄청난 걸 기대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최소한 이제 어떤 지난 몇 달간 눌렸던 거에 대한 그런 투기적인 반등 어떤 그런 거 정도는 좀 기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깔딱깔딱 하는데 잘하면 이 자리가 조금 어떤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될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좀 하여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일단 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눌림시 매수냐면 아래쪽으로 안 갈라 그러니까요. 아래쪽으로 안 갈라 그러고 자꾸 매도세가 약해지는 게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이 사실 굉장히 물론 이제 코스닥은 완전 절벽 끝은 아니었으나 거의 얘도 절벽 끝에서 떨어지랑 말랑 거의 그렇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얘도 거의 회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게 일단 안 빠지겠다. 또 우리 미국 증시 분위기 워낙 긍정적이니까 물론 약간 소외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고금리로 인해서 또 그리고 고금리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가 안 좋다면 얘네도 조금 좀 부진할 수 있겠으나 근데 어쨌든 절벽 끝에 서 있다고요. 얘도 절벽 끝에서 안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잘 버텨주면요 그냥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요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한 11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한 15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한 40%요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박스권 어떤 랠리 이런 거를 뭐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물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이 이제 지금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차트를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이제 풋옵션만 안 살아나면 제 생각엔 뭐 얼추 뭐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풋옵션 열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선물이 341, 그죠? 그러니까 대충 풋옵션 뭐 3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풋옵션들이 21선과 5일선 이런 선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뭐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 시작부터 선물이 상승 출발하면은 풋옵션은 하락 출발하겠죠. 그럼 일단 어느 정도 풋옵션을 일단 좀 밟아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하락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와서 아는 거지만은 이 지금 보시면 어제가 사실 폭락했었어야 되는 날이라고요. 폭락할 생각이 있으면 어제 절벽 밑으로 떨어졌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제 일단 절벽 끝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또 일단 오늘 더군다나 FOMC로 미국 증시가 싱글벙글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갭상승 출발만 한다면은 풋옵션 죽으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조금 좀 단기적, 중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 뭐 그런 것들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참 이거 하나만 볼게요. 코스피 선물 지수인데 선을 좀 많이 그어놔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추세선이 있다고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시면 됩니다. 7월 11일 날 고점 나왔고요. 9월 27일 날 고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점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극복을 했고 다시 추세선을 그으면 이제 요선이 연결이 됩니다. 9월 27일 날 고점과 7월 17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코스피는 이걸 못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거운 저항이란 말이죠. 이 무거운 저항만 맞으면 계속해서 매도세가 쏟아졌는데 지금 이제 이 무거운 저항에 맞아도 여기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톡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 톡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착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착하면 분위기 전환, 그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에서 이제 이걸 넘어간다면 위쪽으로 좀 뭔가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